네, 지난 9일 유부녀의 집에서 바람을 피운 불륜남을 주거 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소정 변호사의 바로보기에서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내연남을 집으로 초대를 했고요. 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이 두 사람은 이제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게 한 3차례 정도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를 뒤늦게 안 남편이 그 내연남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인데요. 네. 공동거주자가 한 사람의 동의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한 지금과 같은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먼저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어떤 판결이 나왔죠? 네, 1심에서는 주거침입의 혐의를 인정을 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있었고요. 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후에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는 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어떤 판결이 그동안 내려졌었나요? 네, 지난 40년 전에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어서 판례가 확립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주거 안에서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네. 주거권자 여럿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다른 거주자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개념은 법조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거주자 한쪽의 승낙을 받았고 또 물리적으로 어떤 침입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네. 집에 없던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불륜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왔다는 점 때문에 폐지된 간통죄의 빈자리를 주거침입죄가 대신한다.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어져 왔습니다. 가정 내부의 갈등에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견도 있었고 간통죄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 그 유죄 선고의 그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이제 지켜오던 이 사법부에서 이 의견에 대한 그 반영을 해서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에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 공개 변론에서는 좀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갔나요? 네, 공개 변론에서 검찰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의 주거의 평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일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다른 거주자 의사에 명백하게 반한다면은 주거 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행 판례대로 한다면 현재 집에 머무는 거주자보다 집에 이제 없는 부재 중인 거주자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고요. 이미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아서 집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공동거주자의 반대가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현재 주거의 형태가 이런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쉐어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러면 타인을 집안에 이제 들이고자 할 때는 공동거주자의 모든 이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게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네, 기존의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의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2심의 판결인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평온하게 그 집에 들어갔다면은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라는 그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부녀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은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기존의 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좀 이번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존의 그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사실상 이 내연남이 그 주거에 들어갔을 때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는 기존의 판례가 다소 이 불륜행위,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좀 그 적용이 되던 독특한 판례 법리이기는 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거 침입의 그런 범죄 태양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행위 같은 경우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동의를 다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범죄 태양과 균형을 맞추는 타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간통죄가 폐지되고 또 이런 주거 침입죄까지 이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실제로 그러면은 가정을 해치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이런 것이 좀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사 사건을 해보면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그 피해자의 피해의 어떤 크기보다 훨씬 현저히 적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상황을 기존에는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에 이르게 함으로써 형사 합의금도 받고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왔다면은 지금은 형사 처벌을 완전히 없애면서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즉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리고 그 내연남이라든지 뭐 상간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면서 일으키는 그런 피해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적게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점을 지금은 비범죄화하는 것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를 손해배상 액수를 상향하는 것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의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통죄도 좀 폐지된 마당에 뭐 위자료라든지 좀 실질적인 좀 처벌 대안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